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변 차이입니다. 자, 13단원 방정식 마지막 단원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공통근, 정수근 이런 형태들과 관련된 문제들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3단원 연습 문제 좀 양이 많죠. 그죠? 29번까지 있고요. 각각의 세부 문항이 두세 개씩 있는 문제들까지 포함하면은 30문제가 넘는 문제들인데 이래요. 그 한 30 몇 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은 단편적인 연산입니다. 그래서 그 연산이 이 단원의 취지에 맞게 연립방정식 풀어보세요. 부정방정식 풀어보세요.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문항들이 이제 응용 문제들인데 사실상 이런 거예요. 응용 문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뒤에 특히나 실력편 문제들. 그런데 그 부분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방정식을 풀 줄 모르면 활용이나 응용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연산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학교 내신 때문에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직접적으로 연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앞부분은 연산 문제들이에요. 연산은 정말 핵심만 뽑아가지고 원리를 쭉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요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항상 이런 거 보는 거야. 미지수 몇 개니? x, y, z 3개. 식 몇 개니? 요렇게 있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요렇게 해서 식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나오는 거죠. 물론 첫 번째랑 세 번째가 같다고 식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는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어차피 겹쳐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식은 요 형태는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은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 앞에 거 두 개를 보면 크로스로 곱하게 되니까 7x 플러스 7y 이퀄 5y 플러스 5z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7x 플러스 2y 마이너스 5z 이퀄 0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풀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그리고 요 아래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걸 세 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세 개 푸는 방법은 문자가 세 개니까 요 두 개 연립해갖고 한 문자를 소거하는 거야. 또 이거 두 개 연립해갖고 한 문자를 소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자 수를 줄여가지고 풀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문제 없어요. 다만 이렇게 풀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를 하질 않고 이런 분수 형태가 나오면서 무언가 느낌 있는 느낌처럼 출제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거지. 출제 원리상 이렇게 단편적으로 푸는 건 물론 가능한 풀입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보다 더 이 문제의 출제 원리에 부합하는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답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지를 한번 봤더니 이게 이런 느낌인 거야. 분수 형태가 나와 있고 이 분자를 봤더니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니까 완전히 대칭스러운 그런 느낌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칭스러운 느낌 때문에 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없을까?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봤더니 분수 형태가 이렇게 이퀄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앞에 유리식 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걸 는 k라고 놓고 풀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넘기면은 x 플러스 y는 5k, y 플러스 z는 7k, z 플러스 x는 8k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선생님 지금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선생님 k가 있으니까 모르는 문자가 4개가 됐는데요. 그렇지, 식이 4개가 있는 거야. 식 하나, 식 둘, 식 셋, 식 넷. 모르는 문자 x, y, z, k 4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칭성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방법 있죠. 이걸 싹 다 어떻게 하면은 더하게 되면은 2x, 2y, 2z가 좌변이고요. 요거 5, 7, 8을 더하게 되면 20이 돼서 20k가 돼서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가 되는 겁니까? 20k가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잠깐만요. 미안해요. 10K래, 10K. 2x, 2y, 2z가 20K. 10K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10이니까, 따라서 K가 얼마입니까, 이게? K가 1인 거야, 1. 그럼 K가 1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말인 거지. 여기 주어진 식이 그냥 5, 7, 8이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부터 X를 구할 수 있죠.
자, 쌤이 x, y, z 이렇게 표현할게요. x가 얼마입니까? y 플러스 z가 7이니까 이걸 연립하면 이게 7이기 때문에 얘가 3일 수밖에 없습니다. gx 더한 게 8이기 때문에 y가 2일 수밖에 없고요. 이거 더한 게 5이기 때문에 이 값이 5일 수밖에 없습니다. x는 3, y는 2, z는 5. 훨씬 더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익혀두시고.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곱 y, 제곱 x는 1이고 11이니까 이거 역시 어떻게 뭔가 식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단편적인 방법은 사실 이 문제는 뭐 어느 게 더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자, 보세요. 요 식의 지금 x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요 식은 y는 1-x 제곱이니까 요 y 제곱 자리에는 1-x 제곱의 제곱 플러스 x 이퀄 1로 만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연립 방식 푸는 거야. y를 소거해가지고. 소거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1은 사라져서 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4차 방정식입니다. 풀면 x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온 거 4개.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볼까요? x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나오고요. 요식 역시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지요. 어떻게? x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 되니까 오케이 되는 거야. 이거 개수를 따쓰면요. 1, 0,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와서 이 주어진 식은 x의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따라서 얻게 되는 x 값은 어떻게 됩니까? 0, 1, 그 내용 집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y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y를 구하는 방법은 이 식에 집어넣는 거야. y는 1-x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1-x제곱 1이고요. 이때가. 알겠습니까? 뭐 0,1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0이고요. 우와 이건 되게 복잡하다 그지? 이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어쨌든 y는 1-x제곱을 쓰는 겁니다. 쓰는 거야.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요 근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x제곱 x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더한 게 0이라고 하는 거를 풀어가지고 나온 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y는 1-x제곱이어서 y를 구하는 건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요것이 지금 잠깐만요. 뭐 이상한데요? 아 이게 플러스 x고 마이너스 1입니까? 네. 넘어가면은 x는 1-x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x가 되는 거야, x. 이해 되겠어요, 지금? 요 지금 식의 요 숫자가 지금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y는 1-x제곱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1-x제곱이 이 숫자에 대해서는 x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동일하게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 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풀었을 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름대로 가능한 방법인데 출제 원리 자체가 이렇게 풀었을 때 4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좀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봤더니 식이 역시 대칭스러운 느낌인 겁니다. 대칭성을 활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대칭을 이용해서 이 식을 더해봤더니 x의 제곱, y의 제곱, x 플러스 y 이퀄 2. 뭔가 이게 합과 곱으로 표현되는 그런 느낌 맞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걸로 풀 수는 없어요. 또 방법이 없을 것 같다니 상수항이 1,1로 똑같고 뭔가 대칭스러운 느낌이라서 이걸 위에서 아래까지 빼보겠습니다. 빼면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x 이퀄 0이 되고요. 요 앞에 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y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는 0이 되는 거예요. 요거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입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다음에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x하고 y가 똑같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x와 y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x와 y 똑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걸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2분의 마이너스 뿔마 루트 5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x 플러스 y는 1인 경우가 있죠. 두 번째 거.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 식하고 이런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뭐 풀려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합과 곱으로 표현해갖고 구했을 때 곱이 없기 때문에 쉽게 안 나오니까 그냥 이 식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y는 1-x라고 하는 식을 뭐 이 식이나 이 식이 아무 데나 집어넣게 되면은 역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래서 구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는 1인데 이 y 자리에다가 1-x를 집어넣으니까 뿅뿅 사라져서 x는 0 또는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 y는 1 또는 0이 나오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식의 합차를 통해 가지고 구해봤습니다. 합은 별로 필요 없었지만.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B 두 사람이 x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A는 스몰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30,23을 얻었고 B는 이걸 잘못 보고 풀어서 이거를 얻었다. 옳은 애를 구하십시오. 중학과정에도 사실 비슷한 게 나와 있는 유명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못 보고 푼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B는 맞게 보고 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마이너스 30,23이라는 숫자는 요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잘못 보고 푼 거잖아, 지금. 하지만 이거 맞게 보고 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x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이고요. 23b고요. 이퀄 9가 되고요. 넘기면 23b는 69니까 b는 3이 나와서 요 b가 3인 건 맞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b는 스몰 b를 잘못 보고 풀었대. 그 말은 이건 맞게 보고 푼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질문이 12,5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12a 마이너스 5 이퀄 7이 나와서 a가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온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옳은 애를 구하십시오. a에 1, b에 3 집어넣어서 풀면은 x, y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담백하게 풀어봤고요.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자, 3-13-3번.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지도록. 요거 이제 설명하고자 하면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x는 0, y는 0이면 이 식이 성립합니까? 그죠? 위에도 0, 0, 0, 0이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외의 해를 가지라는 뜻은 요걸 이제 뒤에 가서 수학 합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렇게. 이 아래 거는요. 역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0,0을 지나는데 0,0 이외에 다른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 두 직선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위식과 아래식이 완전히 똑같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건데 요게 이제 사실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수식을 가지고 푸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니까 수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일단은 x는 0, y는 0 이외 해하고 상관없이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야. 쌤이 뭐 x나 y 중에 하나 소거를 해볼까요? 우선은 이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k의 x 플러스 5y 이퀄 0. 그 다음에 3x 플러스 4-k의 y는 0. 이렇게. 한 문자를 소거해볼까요? 뭐 x나 y 중에 아무거나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x 값이 주어지면 y 값은 자동 결정이죠. x가 주어지면은 y는 자동 결정이기 때문에 뭐 x나 y 중에 하나. x 소거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 식에 해당하는 곱하기 3을 해주고요. 이 아래식에 해당 곱하기 2-k를 y를 소거하자. y를 소거하자. 자, 곱하기 이 식에는 4-k를 곱하고 아래식에는 곱하기 5를 곱하면 이 y 부분이 5의 4-k 여기는 4-k의 5가 되니까 빼고 나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되는 거죠, 이게. 2-k의 4-k의 x 플러스 5의 4-k는 0. 여기는 3, 5, 15. 15x 플러스 5의 4-k의 y군요. y. 는 0이 돼서 위에서 아래로 빼면 뿅뿅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변은 0.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를 전개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6k 2, 4, 8에 15 빼니까 마이너스 7의 x는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한 x의 근은 크게
요것을 만족하는 근은 x가 0이면 답이 되는 거야. 이거 이외의 근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x가 이거 0 이외의 근을 가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요 앞에 덩어리가 0이 돼버리면 x가 1이건 100이건 1000이건 10,000이건 다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앞에 게 0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이 앞에 게 0이 되려면은 이 값은 k-7에 k 플러스 1은 0이므로 얻게 되는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x가 0이라는 근이 끝이 아니라 그 이외의 근을 가려면은 이 앞부분의 개수가 0이 돼야 됩니다. 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4번. 가우스가 들어간 문제네요. 가우스가 들어간 문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종종 봤었죠. a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가우스 a로 표현할 때 y는 2가우스 x 플러스 3. 지금 이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y도 무조건 정수지.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3이니까. 또 y는 3 곱하기 정수 플러스 5기 때문에 역시 y가 정수인 겁니다. 질문이면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보면 연립해서 풀라는 뜻입니다. 연립해서. 그럼 이제 연립해서 푸는데 한 번 이걸 푸는 거다. 이거 연립해보면 y를 소거하게 되면 2 가우스 x 플러스 3 이퀄 3의 가우스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걸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하지. 야, 이 가우스 x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런 식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우스 기호 자체가 고교 과정에서 원래 있는 기호가 아니라 이 문제를 위해서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또 뭐 제너럴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성질들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 가우스의 성질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수야 가우스 값은. 이거 해볼까요? 가우스 x가 만약에 1.1이면 얼마입니까? 1. x가 2이면은요? 2. x가 마이너스 1이면은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x가 정수값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1.1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최대 정수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가우스 형태의 문제를 풀 때 2가우스 x 플러스 3 정수야. 정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가우스 x가 얼마인지 모르니 값을 갖다 n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럼 이 식의 좌변은 2n 플러스 3인 거야. 자, 3 곱하기. 역시 그것도 정수고요. 플러스 5가 되는데 그때 x-2의 가우스 값이 얼마가 되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x가 2. 얼마야. 그럼 x-2는 0. 얼마니까 얘랑 얘는 x랑 x-2는 정수 부분은 다르지만 소수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가 뭐가 되면요. 그냥 n-2가 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x하고 x-는 정수 부분이 이 차이가 나니까 가우스를 씌우는 것도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직선을 잠깐 표현하면은 이게 n이고 이게 뭐 n 플러스 1이고 이게 n 플러스 이렇게 잘 치면 어떤 x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거의 가우스 값은 얘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뾱뾱 요거보다 딱 이만큼 작은 요런 값이 x-2라고 치면 이 가우스 치면은 얘가 되는 겁니다. 요 차이가 딱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풀게 되면은 자, 여기는 2n이고 3n이니까 여기는 n이 남고요.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이퀄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n이 4란 말은 가우스 x가 4란 뜻이고요. 그 말은 x가 4점 얼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뭐냐면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4점 얼마가 되면은 된다는 걸 얻는 겁니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y의 가우스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뜻인데 이거는 y가 방금 정수인 거 확인했죠. y는. 그 다음에 x는 정수가 아닌 상태인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가우스 x 플러스 y하고 똑같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런 수직선에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면 가우스 값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때 자, 가우스 x가 4니까 여기 4를 대입하면은 4, 2, 8, 8에 3 더하니까 요게 11인 거야. 가우스 x가 4인 거야. 더하기 값이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음 문제. 13-5번 소금물 문제네요. 지금 이 단어는 연립방정식 단원이거든요. 소금물 문제 이미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금물 문제는 미지수가 1개인 방정식.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이면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 같이 보겠습니다. 소금물 문제를 풀기 앞서가지고 잠깐 복습해 볼게요. 지금 퍼센트 농도 이거 구하는 방법은 이걸 백분율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소금물에는 소금에다가 물의 양을 더한, 다시 말하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소금물 농도가 50%야 라는 말은 진짜 그냥 그 의미상으로 전체 중에 50%가 소금이라는 뜻이야. 전체 중에 반절이 소금이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소금물 농도가 50%란 말은 반절이 소금이라는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물 반, 소금 반. 물 반, 고기 반. 물 반, 소금 반.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소금 플러스 물분의 소금이 50이라는 말은 요 값은 0.5란 말은 이게 50%란 말은 하지만 소금하고 소금, 물. 이 물이 소금하고 양이 똑같아야지만이 2분의 1이 돼서 0.5가 되는 겁니다. 자, 되겠어요? 그러면 A 용기에는 14%의 소금물이 3리터 들어가 있다. 이거 이제 도식화를 시켜볼게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A에는 14% 3리터. B에는 12% 2리터. C에는 P% 1리터.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P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데 C 용기에 있는 소금물을 A와 B에 남김없이 나눠 부었단 말은 여기 있는 거를 A하고 B에 남김없이 부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 얼마만큼 부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1리터를 갖다가 반반 줬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뭐 0.8, 0.2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이 A, B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모두 15%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C에 있는 농도 이 P를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만큼 줬는지 모르니까 X리터만큼 줬다고 치면은 이걸 할까요? 여기에 X리터라고 치면은 여기가 1-X 리터가 되는 겁니다. 저 X를 모르는 거예요. 두 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니까 이거 농도가 15%가 됐대요. 이거 농도가 15% 됐대요. 뭐 15%란 말은 뭐야?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25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볼까요? 자, 일단 소금물이 얼마냐면 현재 3리터야. 근데 여기다 X리터를 줬으니까 소금물은 3 플러스 X리터가 소금물인 겁니다. 그 중에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14%의 3리터가 있으니까 소금의 양 구하는 방법은 소금 더하기 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퀄 퍼센트 농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소금의 양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100으로 나누고 소금하고 물, 소금물의 양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에다가 100으로 나누고 소금의 양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인 거죠. 현재 지금 14%가 지금 3리터 중에 14%가 소금의 양인 거야.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다. 과학적으로 퍼센트 농도는요. 부피와 질량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물리 시간이나 뭐 화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배우는 퍼센트 농도는 일반적으로 질량 퍼센트야. 그러니까 소금의 질량, 물의 질량, 분해 소금의 질량.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소금물의 뭐 부피만 나와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소금의 질량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살짝 좀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데이터가 부족한 느낌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비례 관계로 풀기 때문에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답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소금물이 2리터야 라고 하면 그냥 소금물이 2kg인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소금 더하기 물의 양, 소금물의 양 됐어요. 그리고 분해. 자, 소금의 양 어떻게 하면 3 곱하기 0.14 뭐 한 거야? 14%를 100으로 나누고 곱하기 3리터 하는 겁니다. 플러스 12%
P% X리터를 집어넣었으니까 100분의 P 곱하기 X. 네. 요렇게 한 게 값이 0.1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네, 15%가 되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2리터가 있었는데 2리터에다가 1-X리터를 집어넣으니까 1-X리터를 집어넣고 원래 소금량은 2 곱하기 0.12 플러스 P%는 100분의 P입니다. 곱하기 1-X. 이렇게 하면 역시 또 0.15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씩 두 개를 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엄밀하게는 질량분의 질량을 해야 돼요. 뭐 질량이 안 나와 있지만 부피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질량은 2배, 3배, 4배 늘어나니까 비율은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푼 겁니다. 알겠죠? 네. 뭐 이제 과학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 이런 거야. 농도가 아주 묽을 때에는 소금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부피는 전혀 안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묽은 용액이 아닌 경우가 되면은 소금량이 늘어나면 부피가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루는 많은 농도 관한 문제, 뭐 부피 관한 문제들은 대부분 묽은 용액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묽은 용액은 보통 뭐 몰농도로 말하면 0.05 몰농도, 0.01 몰농도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우시고 지금은 그냥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소금물분의 소금. 소금물분의 소금. 야, 양변에 100을 곱하고 3 플러스 X를 곱하면 식이 나옵니다. 여기는 3 곱하기 14니까 40이고요. 여기는 PX가 되고요. 여기는 15 곱하기 3 플러스 X니까 45 플러스 15X가 나옵니다. 자,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죠. 24 플러스 P에 마이너스 PX 이퀄 그쵸? 0.15니까 33, 45 마이너스 15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px 마이너스 px 15x 마이너스 15x니까 요 식을 위아래를 더하고 싶네. 그죠? 더하게 되면 이 값은 42에 될까요? 일단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나니까 여기 p만 남는 거야, 이게. 나머지 45 더하니 90이고요. 마이너스 42 빼고 24를 빼면 이 값이 66이니까 이 값은 2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가 24를 갖다가 원래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은 42 플러스 24X 이퀄 45 플러스 15X가 되고 넘어가니까 9X 이퀄 3이 되고요. X는 3분의 1리터가 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13-6번. 역시 유명한 문제들. 중학과정에 역시 여러분이 한 번쯤 봤을 만한 문제들입니다. 어떤 거냐 봐볼게요. 일에 관한 문제야. A, B, C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모두 같이 하면 1시간 걸리고 A, B 두 사람 하면 1시간 반이 걸리고 B, C 두 사람이 하면 2시간이 걸린다. 일단 여기서 주의할 점. 시간하고 분이 나오면 이걸 같이 연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1시간 30분이면 이게 1.5시간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됐어요? 당연히 일을 하는데 뭐 이건 이제 수학적인 거지 사실. 둘이 같이 하면 일의 효율이 더 늘어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같이 하면 1시간, 두 사람이 하면 1시간 반, 두 사람이 하면 2시간. A씨가 하면은 얼마만큼 걸리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전체를 숫자 1로 놓고 풀면 문제를 푸는데 편리합니다. 물론 이걸 숫자 1로 안 놓고 숫자 K라고 놓고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학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문제를 풀려면 숫자를 갖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숫자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 양이 이만해. 이거 숫자로 표현해봐. 그럼 뭐 표현할 수가 없잖아. 숙제가 100문제야. 그러면 뭐 10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죠. 그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동일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숙제가 100이야. 또 숙제가 100문제야.
또 다른 단어의 숙제가 100문제. 하지만 이 두 개가 해야 되는 양이 동일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숙제가 100이야. 숙제가 100문제야. 그럼 그 100문제라고 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 숙제를 일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가요? 네, 하여튼 그 일의 양을 1이라고 놓으면 내가 숙제를 절반 했어. 그러면 0.5만큼 내가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푸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A, B, C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모두 같이 하면 1시간. 뭐 2명이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한 사람당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이 있습니다. 자, 시간당 하는 일의 양.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뭐 A라고 하는 사람은 뭐 P라고 하는 만큼 일을 해, 1시간 동안. B라고 하는 사람은 1시간 동안 Q라는 만큼 일을 해. 그러면 A가 동시에 일을 하면요, P 플러스 Q라는 만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미지수로 놓는 게 가능합니다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A 혼자 요거를 다 하면 X 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하고요. B 혼자 하면은 Y 시간이 걸린다. C 혼자 이거는 Z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겠어요? A 혼자 하면 X 시간, B 혼자 하면 Y 시간, C 혼자 하면 Z 시간.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혼자 X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요걸 통해서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은요, 1 나누기 X만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일 전체를 하는데 10시간 걸렸어. 그럼 나는 1시간에 전체 일이 몇 분의 몇 하는 거야? 10분의 1 하는 겁니다. 2시간은요, 10분의 2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시간당 하는 B의 일의 양은요, Y분의 1인 거예요. Z분의 1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 모든 내용을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모두 같이 하면 1시간이 걸린대. 그럼 봐봐. A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이 얼마입니까? X분의 1. B가 1시간 동안 하는 거, Y분의 1. C가 1시간 동안 Z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걸 더하게 되면은 1인 겁니다. 맞아요? 1시간 동안 A, B, C가 동시에 일을 하면은 전체 일을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야. 자, A하고 B가 같이 하면 1시간 반이 걸리죠. 그럼 A가 1시간 동안 하는 것은 X분의 1. B가 1시간 동안 하는 것은 Y분의 1. 1시간 동안 A, B는 이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시간이 지나면 전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연립하면은 뭐 Z분을 구할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야. B, C가 같이 하는데 B가 1시간 동안 Y분의 1, C가 1시간 동안 Z분의 1이면 2시간이 걸린대. 예. 2시간을 걸리면 전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인 거야. 2시간 하면은 전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요거 역수를 취하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3분의 2야. 여기 3분의 2야. 그럼 Z분의 1이 얼마입니까? 네, 3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역수를 취하면 2분의 1인가요? Y분의 1, Z분의 1. 그럼 X분의 1이 얼마입니까? X분의 1이 2분의 1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질문이 뭐냐? A하고 C 사람이 같이 할 때 얼마만큼 걸리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X분의 1, C라고 하는 것은 Z분의 1만큼 1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K시간 곱하면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K를 구하는 건데 X분의 1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요. Z분의 1이 3분의 1과 더하게 되면 값이 6분의 5가 돼서 K는 5분의 6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5분의 6은 1.2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거 1.2시간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1시간 더하기 0.2시간 아니에요? 1.2시간이. 이 0.2시간을 분으로 고치면 0.2 곱하기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은 12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시간 12분이 답인 거예요. 그런데 1.2시간 써도 됩니다. 질문이 지금 뭐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1.2시간 써도 됩니다. 문제에서 몇 시간 몇 분인가라고 물어보면은 1시간 12분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 정말 유명한 아마 중학과정부터 배웠던 소금물 문제랑 일에 관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이제 중학과정부터 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가 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푸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특히나 일에 관한 내용들은요. 정말 유명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뭐 수능에 출제가 되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수십 년 전부터 뭐 모든 학교의 내신, 각종 시중 교재 문제에 빠짐없이 전부 다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3-7번의 연산 문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두 쌍의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공통해를 가질 때 공통근 문제입니다. 공통근 문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만 푸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같이 푸는 겁니다. 이게 공통근을 갖는 거야. 그러면 공통근을 뭐 원래는 우리가 알파라고 놨잖아요. 뭐 베타라고 놨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공통근을 자 공통인 해를 선생님이 x하고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xy 자리에 xy를 집어넣고 여기도 xy 집어넣고 xy 집어넣고 xy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공통인 해를 쌤이 xy라고 가정한 거야. 원래는 알파라고 썼지만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 네 개의 식을 다 만족한 xy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정수 a, b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봤더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x 몰라, y 몰라, a 몰라, b 몰라, 모르는 문자 4개입니다. 식이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만 알면은 문제 푸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x 플러스 y가 3이고 x제곱 y제곱 5니까 일단 이걸로부터 xy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거기 보니까 y 자리에는 3-x를 집어넣고 물론 이거 뭐 합과 곱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어차피 그냥 구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서 y 자리에 3-x 집어넣으면 이게 x제곱 3-x의 제곱은 5가 되고요.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는 1 또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수도 있고요. x가 2일 수도 있는 거야. 그때 y가 뭐가 되는 거냐? 여기 대입하니까 x가 1이면 요 값이 2가 되고 여기 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다 되는 거지. 다 되는 거야. 물론 그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어요. 뒤에 풀다 보면은. 정수 A, B니까 A, B가 정수가 안 되면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1,2를 여기 X, Y에다 집어넣는 거야. 어차피 이 1,2는 이 4개씩을 다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얻어봤더니 여기는 A 플러스 4는 1, 1,2. 여기다 1,2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2b는 a가 나오고요.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답이에요. 정수입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번엔 2,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식은 2a 플러스 2는 1. 이미 여기서 볼 게 없네. a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기 때문에 정수가 안 되죠. 따라서 탈락.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13-8번 도형 문제네요. 도형 문제가 수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자주 나와요. 삼각형 ABC 꼭지점에서 그건 중선과 중선 꼭지점 B에서 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뭐 삼각형 하나가 있으면 중선이 뭔지 알아요? 중선? 그죠? 여기 중점에 그은 중선이에요, 중선. A에서 그은 중선과 그 다음에 B에서 그은 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대요. 알겠습니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뭐 C라고 하면은 요 점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었지. 그게 뭡니까? 영어로 Center of Gravity의 약자로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배웠죠? 기억납니까? 예. 중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지만 어차피 두 중선이 있으면 여기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중선 교점이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 특징이 뭐냐면은 꼭지점으로부터 이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입니다.
자, 질문이 AC가 8일 때, 이게 8입니다.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4. BC가 6입니다. BC.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3. 3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길이. X라고 할 거야? 그냥 구하고 싶어.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직각삼각형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돌리게 되면 X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가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2대 1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2대 1이니까 선생님 여기 1에 해당하는 거를 A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래는 이 길을 A라고 놓으면은 2분의 A가 되는 거니까 답이 좀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가 2A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B라고 놓으면은 여기가 2B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루트 2A의 제곱 2B의 제곱 이걸 구하는 거고요. 2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렇게 얻고 싶으면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뭘 얻을 수가 있냐면요. 요 자체가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기 때문에 A제곱, 2B제곱 더하면 4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A제곱 더하기 4B제곱 하게 되면은 16이 되는 거구나. 마찬가지 여기에서도요. 여기 직각이니까 맞습니까? 4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하게 되면 3의 제곱 9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풀면은 모르는 문자 A, B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번거로워. 근데 이 문제를 봤더니 A제곱, B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뭔가 식이 대칭스러운 느낌. 위아래를 더하면 5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25가 되고요. 5 없어지면 이게 5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5를 집어넣게 되면 정답은 2루트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잘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19번. 자, 역시 응용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수능스러운 문제들입니다. 수능스러운 문제들. 수능스러운 문제라면 무슨 말이냐면 학력평가나 수능 같은 형태의 문제가 이제 객관식 중심으로 또는 주관식 단답형 형태의 문제고 그 안에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추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신스러운 문제들은 단편적 개념, 단편적 연산들이 주를 이룸에 반해 수능에 나온 고난도 문제들은 어떤 사고를 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 수능 안 볼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있을라나? 유학 가시는 분들? 어쨌든 수능 자체가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물론 고1 과정부터 막 수능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문제 푸는 테크닉만 외우는 것은 좋지 않아. 근본적 수학 실력을 키우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맛은 봐야지. 수능에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나왔던 형태는 기억,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고 요것이 맞냐 틀리냐를 판정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게 대부분 어떤 특정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뭐 실제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자가 너무 많네요. x제곱 ax bc는 0의 두근을 pq. 이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되겠어요? p 플러스 q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죠. pq가 얼마입니까? pq가 얼마입니까? bc입니다. bc.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것의 두근이 qr이야. qr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q 플러스 r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b고요. QR이 얼마냐면은 AC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십시오. 근데 이걸 봤더니 그냥 이것만 갖고 문제를 풀면 못 풀어요. 모르는 문자가 A 몰라, B 몰라, C 몰라, P 몰라, Q 몰라. R도 있니? R도 몰라. 너무 모르는 문자가 많은데 6개나 있는데 식은 4개밖에 없으니까 못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엄청난 특징이 있죠. 바로 요것의 두근이 PQ. 이거 두근이 QR이니까 Q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공통근입니다. 공통근. 공통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처리해서 푸는 겁니다. 공통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어진 식이 공통적으로 Q라고 하는 게 위에 아래가 전부 다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Q를 여기 대입할 수 있죠. Q를 여기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Q의 제곱 플러스 AQ
플러스 BC는 0. Q의 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AC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데 위아래를 빼고 나니까 QQ 사라지고 Q에 A-B가 있고 이건 C로 묶어내면 B-A가 있으니까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식이.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단 AC와 BC가 같지 않아. 뭔 소리야? AC가 BC가 같지 않단 말은 A하고 B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으면은 무조건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거 A하고 B가 다르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A하고 B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도 만족하냐면요. C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것도 0, 이것도 0이니까 이거 두 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C가 0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 AND야, AND. A하고 B는 무조건 다르고 그 다음에 C도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해 보니까 위사가 빼고 나니까 이거는 A-B의 Q 여기는 플러스 C로 묶어내면은 B-A는 0 따라서 A-B로 묶어내면은 Q-C가 되고 방금 A가 B가 같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니므로 이게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Q가 C하고 똑같고요. 기억, Q는 C이다를 얻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이걸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BC가 PQ라고 방금 근거계수 관계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BC 사이에다가 PQ 집어넣고 AC에다가는 QR을 집어넣어서 QQQ 이렇게 없애가지고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기억니은 디귿에서 일단은 저걸 얻은 거야 지금이.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자 기억. 자 니은 ABC를 더하면 0이다. 와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쨌든 PQR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저 공통근의 성질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싶은데 ABC가 더하면 0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봤더니 세 덩어리를 합하면 0인데 지금 뭐 이런 식도 있습니다. 뭐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고 Q가 있고 방금 Q가 C하고 똑같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은 Q의 제곱 플러스 AQ가 되고 방금 BC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PQ하고 똑같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런 식들이 QQQ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 쌤 이거 그냥 없애도 됩니까? 원래는 안 돼. 모이면 되기 때문에. Q가 0이면 없애면 안 되는 거야. 다만 방금 Q가 C하고 똑같다는 걸 배웠습니까? 근데 C가 0이 아니라는 게 앞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앨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값은 Q 플러스 A 플러스 P는 0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지 확인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렇네. 방금 우리가 Q하고 C가 똑같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P하고 B가 똑같은 거야. A, B, C 물어봤으니까 PQ는 없애버릴까? 이 P 자리에다가는 B를 집어넣고요. Q 자리에다가는 C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나오는 겁니다. 아래 C까지 해서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디귿번. X에 관한 방정식의 두근은 P하고 R이다.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결과로부터 니은을 도출하고 니은으로부터 디귿 도출하고 이런 식의 관계가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C가 있고 A, B가 있는데 위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인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뭐냐면요. X의 제곱에 C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X 플러스 A, B는 0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B는 0이 돼서 얻게 된 X가 뭐가 됩니까? A 또는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아까 뭐 했어요? 지금 뭐 근이 PR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렇죠? 근데 B가 뭐야? 아까 P였잖아, P. A. Q하고 C하고 똑같거든요. A가 R하고 똑같아요. 이게 R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 B, C를 구할 수는 없어. PQR도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식의 성질을 쭉 확인해 보니까 Q는 C하고 똑같고요. P는 A하고 똑같고요. B는 P하고 똑같고요.
A는 R하고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문제가 좀 많으니까.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양수 p의 값과 그때 실근을 구하십시오. 자, 허수 단위 i가 있고 실근을 간단 말은 이 x가 실수값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실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제곱, 뭐 알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양수 p니까 p도 실수인 겁니다. 허수 단위 i가 있고 실수인 x가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걸 무리수, 복소수 상등으로 풀 수가 있겠네요. i가 있는 부분 한번 묶어볼까요? 여기는 x의 제곱. 그 실수를 x라고 해볼까요, 그냥? 네. 여기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8. i가 없는 부분은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능령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 실근 x가 있기 때문에 얘 실수기 때문에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반드시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게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 요게 인수분해가 되나? 13 pp 마이너스 2p 나오니까 요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3p 플러스 p니까 마이너스 2p가 나와서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뒤에 x 플러스 p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p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와 동시에 p는 양수이고 x는 실수인 걸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 가능하네요. x는 2 또는 마이너스 4. 됐어요? 그때 요 x는 마이너스 p이거나 3분의 p. 그래서 해보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x가 2일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4일 때.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x가 2여도 얘를 만족하고 그와 동시에 x는 마이너스 p 또는 3분의 p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요게 마이너스 p가 되면 p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문제 조금 만족하냐. 양수피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3분의 p가 되면 이거 되네. 따라서 p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6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양수피. 그 문제에서 그때의 실근이니까 그때 x값은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때 얻게 되는 x는 마이너스 p거나 또는 3분의 p가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p가 돼야지만이 p 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p가 얻게 되는 값은 4가 되고요. 그때 x는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이렇게 두 쌍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x가 이런 거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단 말이 헷갈리면 안 돼. 어차피 x라는 값은 하나야, 하나. x는 2라는 값 하나로 딱 고정인 거야. 그러니까 x가 2도 만족하고 그와 동시에 얘도 만족한다는 뜻은 x는 그냥 2라는 뜻이야. 근데 p를 모르잖아, 지금. 어쨌든 얘나 얘 중에 하나가 2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2가 돼버리면은 만족하지 않는 거야. 얘가 2가 되면은 만족하는 거죠. x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두 개는 5원 거지. 얘 또는 얘. 근데 이거 두 개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1번부터 실력표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방정식 마지막 단원의 유종의 미를 거둬보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